16번 문제는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2개의 우체통에 넣을 때 선택하는 우체통이 중복되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 편지를 넣지 않은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nπr 공식에서 n의 값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나열하는 원소의 개수로 서로 다른 편지 3통 3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2파이 3이 되는 거고, 이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보면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나열하고, 이것의 우체통을 A라고 했을 때 A라는 우체통을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편지가 선택하는 경우 또는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중복 순열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7번 문제에서도 5명의 여행자는 반드시 서로 다른 5명이 3개의 호텔에 투숙을 할 때 이 중 선택하지 않은 호텔이 발생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3개의 호텔은 n의 값이 되는 거고 5명의 여행자는 r의 값이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각 호텔의 빈방은 충분히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빈방이 없어서 선택하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동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18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1반, 2반, 3반에 배정을 하는데 여학생은 짝수반에 배정하고 남학생은 1반과 3반에 배정을 할 때 각 반에 적어도 1명의 학생은 꼭 배정되어야 된대요. 이 말의 의미는 중복순열의 수에서는 한 반에 모두 남학생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중복순열의 수가 중복해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남학생 5명이 1반과 3반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n의 값은 선택 중복이 가능한 1반과 3반인 2가 되는 거고, r의 값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원소의 개수로 r의 값 5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2파이 5로 나타내는데 조건이 있었죠. 바로 뭐예요? 적어도 1명의 학생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반에 다 들어가는 경우의 수, 1반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3반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학생 4명은 짝수반에 모두 들어간다고 했죠. 그때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남학생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와 여학생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 모든 상황이 발생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학생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30까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청, 녹, 적 3가지 깃발을 한 번, 2번, 3번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모두 구하는 건데요. 이때 제한 조건이 한 번에 1개씩의 깃발만 들어 올려서 신호를 만든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죠. 그래서 깃발을 한 번 들어 올리는 것은 서로 다른 3개의 깃발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때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3개의 깃발 중에 첫 번째 청색을 선택했다고 하면 두 번째도 같은 청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청, 녹 이런 식으로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복순열의 수 n파이 r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n과 r의 변수를 정할 때 n의 값은 중복 선택이 가능한 것을 바로 n의 값의 변수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n의 값은 서로 다른 3가지 깃발로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2번 선택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바로 2가 되는 거고, 이 원리로 깃발을 3번 들어 올리는 것은 모두 3번 들어 올리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n파이 r에서 n의 값은 3과 동일하고 r의 값은 한 번, 2번, 3번째까지 들어올리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한 것이 3가지 더하기
3파이 2 더하기 3파이 3이 되는 거고, 이 3을 중복소멸의 수로 표현하면 3파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나온 값을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더한 것이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답은 39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n개의 깃발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가지고 있는 깃발을 한 개씩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리고 각 깃발을 동시에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을 1과 0으로 치환해보죠. 그리고 이 1과 0으로 치환한 것을 각 순서에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신호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의 신호의 개수가 모두 1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1과 0의 선택인데, 첫 번째 선택한 것을 두 번째도 선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중복 순열이 되고, 이 전체 경우를 모두 구하는 것이 중복 순열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값과 r의 값을 구한다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 선택이 가능한 바로 깃발을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인 숫자 1과 0, 즉 2가 되는 거죠. r이라고 하는 변수는 n개의 깃발을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필수 선택사항인 깃발의 전체 개수 n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 순열의 수로 구하면 2파이 n이 되고, 이것은 2의 n제곱이 되죠. 2의 n제곱이 바로 중복 순열의 수식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반드시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이때의 n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2의 6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2의 6제곱, 즉 n이 6일 때 이 값은 64가 되고 100 이상이 될 수는 없네요. 그러면 2의 7제곱은 n이 7일 때 128이죠. 드디어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값을 찾았네요. 그것이 바로 n은 7이 되는 거죠.